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이제 리딩에 좀 한숨을 좀 이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말하기, 이제 쓰기, 어떻게 할까 다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도 조금 풀어주세요. 말하기는 사실 아이가 막 그, 이렇게 보면 동생이 말하기가 먼저 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큰아이가 말을 영어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째가 더 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계속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와서 그럼요, 그럼요. 강요는 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그걸 시작했어요. 그 앱을 활용해서 오딘가라는 앱을 체험을 하게 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자유로운 원어민하고 예전에 화상영어를 하면서 힘들었던 아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덜컥 화상영어나 이 음, 원어민을 만나게 하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럼요. 편안한 상태에서 말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딘가 그 체험을 했는데 마침 아이가 그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유료로 결제해달라고 아이가 요구를 해서 그거를 해서 그 어딘가로 말하기는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음, 했고 최근 몇 달 들어서 이렇게 지인 중에 그 외국인 분이 계셔가지고 음, 감사하게도 시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주셔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아이가 그 계기를 가지면서 되게 말하기에 용기가 많이 생겨서요. 지금 최근에 화상영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걸 막 고급스러운 어휘를 쓰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제가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한테 딱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딱 적당할 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아이가 화상영어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음,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말하기 하는 걸 시간을 음. 즐거워하고 있어요. 부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이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고학년이면은 말하기 빨리 해야지, 말하기 빨리 하지 막 그러기 위해서 되게 조급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네, 덥석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연령만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기다리셨잖아요. 네, 기다리시고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그리고 이게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런 걸 아이가 또 표현을 했을 때 딱 그 적시에 뭔가를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또 가게 된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엄마 표현 뭐 성공했다 이러면 뭐 말을 거창하게 잘하고, 뭘 잘하고. 이거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그걸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하느냐가 사실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꾸준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력도 본인 스스로 더 잘하고 싶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쓰기도 되게 아이한테 뭔가를 좀 재밌게 해보자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는 또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럼? 특히는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알파벳 그때 처음에 배울 때 학습서를 했기 때문에 알파벳을 줄에 맞춰 쓰는 거는 돼 있었거든요. 인지가 돼 음. 있어서 어느 정도 리딩이 조금 편안해졌을 때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 2점대 거의 들어와서 조금 이제 조금 처음에 비해서 많이 유창하게 읽어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건 읽었던 책 제목 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읽었던 책의 제목을 쓰면 어제 읽었던 책하고 오늘 읽었던 책이 이렇게 같은 시리즈 중의 책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들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 있는 책들을 이제 좀 리더스도 좀 길어지고 그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제가 일부러 단어를 찾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읽다 보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아니 엄마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유추를 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뜻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맞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한 책에서 한 세 개 정도만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문장을 쓰고 모르는 단어에는 좀 색깔 인드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글자로 쓰게 안 했고요.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 글자를 표현하는 그림을 옆에 그리게 해서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아이가 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지루해해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그 사행시처럼 우리말 사행시처럼 단어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글짓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줘봤는데 그게 재밌다고 해서 그거를 해서 조금 썼는데 또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지루해해서 최근에는 그 글쓰기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저희 둘째가 그 키즈스토리 북클럽 하면서 셀레니 선생님한테 그 스토리 큐브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를 큰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큰애가 그 스토리 큐브 던져서 그 나온 것들로 이야기 그림을. 만들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재미있어 해서 지금 계속 그거를 매일매일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스토리 큐브 던져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빈 주사위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만의 주사위를 또 그림을. 만들고 네, 그림 그려서 그런 걸로 스토리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글쓰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쓰기 자체는 부담스러워하진 않지만 조리 있게 쓰지는 못하죠. 아직은 제가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도를 받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건 거침없이 써요. 편안하게. 뭐 철자는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럼요. 그래서 재미있게 스토리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쓰기는 지금.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쓰기 약간 이렇게 뭔가 문장을 따라 썼다 그리고 모르는 문장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따라 썼다 했는데 그걸 이제 필사라고 하잖아요 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필사를 아이 때는 추천은 하진 않는데 이 트릭스맘님이 활용한 필사는 조금 약간 달라요. 왜냐면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필사였어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써서 그 문장을 이해하도록 한 거라서 베껴쓰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글쓰기라는 거.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또 그러면 따라 쓰는 게 좋대 하실까봐 혹시 오해하실까봐. 근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 모르는 아이들은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거. 필사하는 거를 그냥 문장을 따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음, 않아서 음,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해서 음, 그런 거는 아예 배제했어요. 그냥 의미 없이 따라 쓰는 거는 배제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철저하게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그 딱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뭐라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저는 찾아서 계속 던져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그래서 그 중에 뭐라도 걸리면 그걸로 이제 조금 유지를 하고 또 아이가 그게 싫어지면 또 다른 걸 찾아서 저는 던져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터치를 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토리큐브, 이거는 저희 이제 키즈북토리의 북클럽 이제 온라인 줌 수업을 하는데, 거기 세네 선생님이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큐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만드실 수 있어요. 굳이 안 사도, 이렇게 보면 주사위에 이게 테마별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한 세트가 더 있는데, 이게 불려가지고 이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티렉스맘님도 그러셨지만, 이제 나만의 주사위를 만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거 만드셔도 좋고요. 구글 같은데 스토리 큐브, 뭐 스토리 메이커, 뭐 이런 거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사위는 아니더라도 그림 카드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야기 만드는 것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그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 궁금하셨나 봐요. 오늘 그리고 스토리 큐브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브가 없어도 그 어플 스토리 큐브라고 검색하시면 그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앱 누르면 거기서 자동으로 그 주사위가 돌아가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밖에 나가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 만들기를 해요. 그렇게 말로 해요. 주사위 돌려서 이야기 그냥 말로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리고 스토리큐브 치면 엄청 많아요, 상품도. 네. 근데 왜냐면 티렉사님 아까 막 재밌게 어떻게든 재밌게 한다 했잖아요.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학도 아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항상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저절로 감을 익힐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영어도 계속 그런 방법을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쨌건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잘 컸어요. 근데 반면에 둘째는 이제 뭐, 둘째가 사실은 메인은 아니지만, 둘째가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큰 네. 아이랑 완전 둘째랑 듣기 귀가 먼저 트인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간단하게 진행 과정을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나도 형제 자매가 있는데 둘째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귀가 먼저 트이잖아요. 큰 아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얘기를 또 해주세요.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오빠 보라고 저는 둘째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둘째는 상당히 여자아이인데 불구하고 약간 느긋한 성향이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막 빠릿빠릿하게 하고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어서 욕심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아이라 저는 그 아이는 영어를 얘한테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로지 큰애만 보고 큰애가 너무 격차가 한 글자하고 격차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빠를 위해서 영상을 틀어줬는데 둘째가 그거에 너무 푹 빠져서 보더니 입이 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막 그 파닉스도 하고 하니까 아이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리딩 할 수 있다고 자꾸 와가지고 자기도 읽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볼래? 했는데 이게 외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아직은 읽을 때가 안 됐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잘했네, 잘했네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둘째도 마찬가지로 한글 읽기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편안해졌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한 5월쯤 되니까 한글 읽는 게 편안해져서 리딩을 그 5월 이후에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오빠가 하니까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하면서 리딩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영상 노출하고 그 아이는 그림책 읽어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 못 읽지만 아이가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버벅버벅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째가 하는 말이 엄마 그냥 대충 읽어. 나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대충 읽어 이러는 거예요. 귀엽고 미치겠다. 귀가 트여서 자기 이제 큰 문맥으로 알아듣나 봐요. 그래서 엄마 그냥 대충 읽어도 되니까 빨리 읽어주라고 거기서 계속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도 그림책을 너무 친절하다. 네, 못 읽지만 계속 읽어줬어요. 그거는. 큰아이는 계속 도망다니면서 안 들었지만 걔는 그림책 읽어주는 걸 듣고 영상 계속 좋아하면서 계속 봤고요. 그래서 파닉스를 얘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애가 파닉스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막 정색을 하고 싫어해서 너는 파닉스는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하고 자꾸 리딩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시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읽더라고요. 잘 읽는 거예요. 처음엔 외워서 한글 하더니 읽는 거랑 조금 뭔가 네, 맞아 떨어졌나 봐요. 한글 네, 읽는 거와 함께 뭔가 문자 인지가 얘는 네, 좀 그때 클리어하니까 되게 뭔가 스위치가 켜졌나 봐요. 네, 그냥 자동으로 켜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조금 많이 듣고 어휘가 얘는 영상으로 많이 들었던 아이라서 그런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읽기 시작했어요. 저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리딩을 저는 그때 막 큰아이가 그때 3학년 이때 막 진짜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냥 올해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오래 들어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둘째한테까지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쓰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고. 그럼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면 너네 책을 하루에 한 권씩만 읽자. 자꾸 읽고 싶어 해서 리딩을 한 권씩만 매일 했어요. 딱 한 권씩만. 그러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빠가 이제 청독을 하고 하니까 옆에서 자기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오빠가 보는 책을 보고 싶어 하고 자꾸 재밌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사진에도 보듯이 오빠 보는 책 그렇게 듣고 싶어서 듣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리딩이 자연스럽게 걔는 스위치가 켜지면서 파닉스 없이 그냥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먼저 스피킹으로 터져버려서 말을 편안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리딩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쓰기도 이제 그 이후에, 리딩이 잘 된 이후에 알파벳부터 줄 맞춰서 쓰는 거를 이제 하루에 뭐 몇 번씩 이렇게 쓰게 해주고, 그러니까 부담 안 가는 양만큼 쓰게 해주고, 그리고 그 ORT도 얘도 ORT를 굉장히 좋아해서 ORT를 주로 놓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ORT 단어집이 있어가지고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ORT 단어 중에 제일 쉬운 단어들 있잖아요. 1레벨부터 쉬운 단어들 뭐 한 3개 이렇게 해서 매일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게 해줬어요. 외우는 건 아니었고 줄 맞춰 쓰는 연습. 그렇게 해서 쓰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 일기처럼
한 줄 그림 일기를 영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꾸며서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그림을 오늘 있었던 중에 뭐 오늘 붕어빵을 사 먹었으면 막 붕어빵을 그리고 밑에 뭐 나는 붕어빵을 먹었다를 영어로 자기가 그냥 한 문장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노트를 이렇게 한 줄씩 잘라서 밑에다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작은 노트를 사서. 아이가 고르게 해서 마트 가서 여기다 이제 영어 일기 써볼까? 네가 원하는 노트 고르래 해서 좀 작은 노트로 사서 그림 일기를 한 줄씩 썼고 그게 이제 한 권을 쓰니까 아이가 쓰는 게 조금 편안해져서 그 다음 권에서는 뭐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매일 잠시만요. 여기서 좀 끊고 갈게요. 그러니까 네, 그 둘째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 영어 노출을 오빠 때문에 한 게 6살 때요. 노출 자체가 6살 6살 때 노출이 된 거예요. 영상 노출은 시작하고 그림책 읽어주기도 그때 같이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하고. 네. 그리고 둘째는 언제쯤 리딩 스위치가 켜졌어요? 1학년 5월쯤 한글을 잘 읽은 후부터 리딩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1학년 5월 이후에. 이제 뭔가 됐을 때, 이 마찬가지로 영어도 많이 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리딩 스위치가 그때 자연스럽게 켜졌고, 그리고 이런 네. 쓰기나 이런 시도는 언제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쓰기는 얘도 리딩이 좀 편해진 후에 했어요. 리딩이 편해진 후에. 리딩을 더듬더듬 할 때는 하지 않았고요. 리딩이 편안하게 될 때, 이제 조금 글자 쓰는 걸 가르쳐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2학년 리딩,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2학년 정도 됐을 때? 1학년 겨울이나 뭐 그쯤 되지 않았을까요? 겨울이나 뭐 2학년 돼서였나?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리딩이 자연스럽게 된 이후에. 그래서 한두 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일기 쓰기가 이제 조금 지루해져서, 그때 큰아이처럼 그 사행시처럼 이렇게 쓰는 걸 시작했어요. 그거의 효과가 뭐였냐면, 단어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단어 철자를 정확히 알아서 써야 하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를 얘기해요. 그럼 한 세 자, 네 자 되는 걸 고르더라고요. 아주 쉬운 거,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그런 거 골라서, 그런 단어, 그러면 한번 써볼래? 케이크 어떻게 쓰는지? 그럼 옆에다 써주면 제가 줄, 네 줄 쳐서 CAK 이렇게 써주면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되게 엉뚱한 얘기를 막 써요. 코믹하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요. 이제는 아이가, 둘째 같은 경우는, 큰애는 논픽션 책을 되게 좋아해요. 비문학 책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역사도 좋아하고, 다양하게 책을 보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여자이다 보니까 논픽션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둘째는 그 논픽션 리딩서 학습서를 하나 구입해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챕터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그 문제 풀면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쓰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파닉스를 안 해서 굉장히 틀리는 단어가 일정하게 보이더라고요. 케이크 쓰면은 C, A, E, K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E 이렇게 소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틀리는 그 부분에 그 파닉스 워크지만 샀어요. 얇은 워크지 있잖아요. 그 본책 말고 그것만 중고 책방에 가서 그거 한 권만 사가지고 그거를 매일 뭐 2쪽 정도씩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장모음하고 끝에 이가 이렇게 붙는구나. 이 형태를 익히기 위해서 반복이 계속 되니까 이땐 이렇게 되는구나를 쉽게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파닉스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많이 틀리는 단어 있는 건 워크북을 사서 이렇게 그 부분만 가볍게 해서 지나갔어요. 이게 아마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아마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이게 모든 거에 아이한테 뭔가 딱 스위치가, 그러니까 뭐 리딩 스위치뿐만 아니라 뭔가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고비고비또마다 아이들한테 먹혔던 교재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게 다른 아이한테 먹힐이라는 법은 없지만 영상 노출하셨을 때 어떤 거를 처음에 노출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신가 봐요. 영상 노출은 그 아이들 이북에 있는 1단계를 받아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맥스 앤 루비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되게 쉬운 영상들이 뭐 도라도 그런가요? 도라 막 이런 것도 보라, 뭐, 보여주시고. 블루스클루스, 뭐, 그렇죠. 그런 영상, 그런 영상들을 저는 하나도 모르는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지 못해서 다운만 사실 받아서, 단계가 1단계라는 거는 이제 네, 명시가 네. 되어 있으니까. 네네, 거기가 음, 난이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열심히 음, 다운받았고 아이가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면 지우고 그 다음 단계 좀 새로운 거 하나씩 더 받아주고 이것만 했어요, 영상은. 그래서 음, 영상은 그거 하고 그 아이들 이북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볼 수밖에 없게 했죠. 다른 게 없으니까 음, 그거 하고 저희 케이블 TV 거기에 이제 소장용으로 애니메이션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음. 그 안에서 다운받아 놓은 것 좋은 안에서 안에서. 그럼요, 또 그럼요. 반복하게. 제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해줬다면 아이가 오늘 본 영상은 다음날 절대로 안 봤을 거예요. 새로운 게 그럼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 반복을 절대 안 하는 애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복을 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영상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였기 때문에 정말 저희 엄마표 영어의 8알은 그 이북 탭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그리고 아까 청독, 뭐, 이제 청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은 ORT로 이렇게 가서 ORT 수준에 맞게, 지금 아이가 읽고 있는 ORT 수준에 맞게 수평 읽기에 관련된 그 레벨 관련된 책들을 엄청 네. 많이 이제 수평 읽기를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듣고 이해할 때쯤 됐을 때 이제 청독을 시작을 하셨는데, 청독 하셨을 때 좀 도움을 받았던 것들. 그런 책들은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음, 그림책을 잘 큰애가 듣지 않았는데, 읽어주는 걸 음, 듣지 않았는데, 좋아했던 몇 개가 있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 윌리엄스의 엘레펀트 앤 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아이들 둘이. 낭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읽는 거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그럼요. 책은, 그 책은 펴기만 하면 본인들이 자꾸 더듬거리지만 연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음, 둘이. 너는 무슨 역할 해? 나는 무슨 역할 해? 이렇게 해서 음, 둘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막 그런 마법이 음,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 책이 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는 그렇게 ORT를 저희 아이들은 그나마 리더스 중에 스토리가 반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서 ORT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스도 같은 작가의 작품 음, 위주로 좀 읽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음. 식으로 찾았고요. 그리고 얼리 챕터 갔을 때, 얼리 챕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청독을 막 하는데 대박이었던 책이 드래곤 마스터즈. 드래곤 다 마스터즈. 성공했는데. 드래곤 마스터, 그러니까요. 드래곤 마스터즈가 대박을 쳐서 처음에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이가 판타지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드래곤도 워낙에 좋아하고 신화 속 동물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신화 이야기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거기에 한글책 좋아하는 애들이 좀 그런가 봐요. 약간 판타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물론 남자애라서 넌픽션도 좋아하지만. 오, 그래서 그렇구나. 드래곤 마스터즈를 딱 들였을 때, 제가 그 책을 살 때도 어떻게 샀냐면요. 이렇게 책 파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고르면서 혼잣말로 애 들으라고 어머, 야, 여기 드래곤이 나오는 책이 있네? 막 이러면서 관심을 좀 끌으려고 연기를 좀 연기하셨구나. 했어요. 야, 이런 책이 있대. 이거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표지부터 이렇게 음, 보여줬어요. 음, 그랬더니 얘가, 엄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에 속지도 이렇게 웬디북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다 보여줬더니, 있죠. 할 수 있겠어? 볼 수 있겠어? 그랬더니, 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걸 한번 사볼까? 하고, 그날 주문을 안 했어요. 일부러 주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며칠 있다가 아이가 엄마 그 책 왜 안 오냐고 드래곤 마스터즈 왜 안 음,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약간 진짜 애착이 볼 거야? 하셨네. 어머, 진짜 볼 어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볼 거면 사주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 뜸을 들였어요. 이 책이 음, 왔을 때 더 열심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밀당을 했어요. 책을 사줄 때 이렇게 얘가 좋아할 만한 책이 쏙쏙 있으면 사주지 않으셨네. 네, 네. 일부러 조금 텀을 뒀어요. 애가 음, 다시 생각나서 물어보도록 좀 음,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끝까지는 다 안 듣더라고요.
이게 중간 좀 지나가니까 그림체가 바뀌었대요. 작가가 바뀌어서 일러스트 작가가 다른 것 같다고. 책을 많이 그림이 본 애들도 예민하죠. 저희 아이들의 특징이 어릴 때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는데 음. 글자를 안 봤다고 했잖아요. 글자를 전혀 안 보고 그림에 이렇게 푹 빠져서 보는 애들이어서 굉장히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애들이라 그거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얼리 챕터 넘어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드래곤 마스터즈하고 프레스 스타트. 프레스 프레스 같은. 스타트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쿵푸 치킨? 얼리 네. 챕터에서 그 브런치 책, 시리즈가 먹혔군요, 이 집은. 브런치 네. 시리즈가 아주 대박을 쳤군요. 근데 또, 이렇게 사줬는데 너무 잘 읽어서, 다른 거 스콜라스틱 했더니 아니. 시리즈를 막 샀어요. 다 잘 볼 것 진짜. 같아서. 근데 그 그게 이외에 저번에 다른 했거든요, 책들은, 저희. 셋째 음, 때, 막둥이 때, 꽃이 나고 프레스 스타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 시리즈로 몇 개를 쫙 했더니, 안 안 보더라고요. 보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체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읽을 책이 없다. 들이미는 것마다 다 음, 까여가지고 읽을 책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스토리텔에서 아이가 책을 계속 건져내더라고요. 음. 거기에서 이제 듣는 기가 트이다 보니까 들으면서 책을 선별하는 게 생겨서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게 생겨서 그렇게 해서 책을 이제는 제가 선택하지는 못하고 저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윈피키드도 한글 책으로 음.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정말 수십 번을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책을 많이 읽은 아이였다 보니까 제가 약간 힘든 점이 뭐였냐면 아이가 번역본 책을 읽지 않은 책을 읽히고 싶었어요. 아이가 한글 책을 원서를 주면 번역본 책을 찾아와서 번역본 책을 먼저 읽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아직은 한글이 더 편하니까 자꾸 그래서 번역본 없는 책을 찾고 싶은데 제 책을 잘 모르니까 찾기가 힘들었는데 아이가 음. 스토리텔에서 자꾸 책을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발굴하네요, 그래서 진짜. 발굴되는 그게 생겨서 그렇게 해서 번역본 없는 책들도 같이 읽고 그리고 윈피키드나 이런 책들은 사실 AR을 제가 안 찾아봤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AR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윈피키드가 5점대가 되더라고요. 5점대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그냥 묵독을 해요, 지금. 음. 근데 묵독할 수 있었던 게 한글 책으로 워낙에 많이 읽어서 내용을 음.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래도 좀 어렵지만 아이가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래도 한글 책이 더 재밌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아이가 계속 엄마 나 이제 영어 책도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저 할 이게 일은 좀 별로 다른 것 없구나. 같아요. 응.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집은, 읽은 책은 영어로 안 봐거든요? 읽은 책은 네. 영어로 안 봐? 근데, 영어로도 읽을 수 있네? 하면서 또 그거에 또 다른 아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똑같은 아이가 없네요, 진짜. 너무 네. 신기하게도. 어찌됐건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소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거는 네. 되게 나한테 뭔가, 우리 아이랑 뭔가를 했을 때 되게 좋았던 방법이다.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그냥 뭐, 딱히 뭐, 리딩을 위한 꿀팁, 뭐, 밀당을 위한 꿀팁, 뭐, 이런 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네. 아이랑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 되게 신경을 썼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냥, 음.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꿀팁이라기보다, 엄마들이 음.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힘들어지는 게, 아이들이 거절을 하잖아요. 뭔가를 음. 엄마가 음.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 하기 싫어하고 거절을 할 때, 처음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좌절을 하고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되게 막연하고 좀 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아이의 거절은 이제 영어를 더 이상 안 해가 아니었고 엄마 이건 내가 별로 내 취향이 아닌데 다른 걸 좀 찾아줄래요? 이 말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이다. 네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절을 한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좌절하지 말고, 아, 그래, 네가 이게 싫어? 그럼 내가 다른 거 찾아줄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엄마가 영어를 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계속 찾아서,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는 일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음, 그러다 음,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영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요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음, 편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마음이 엄청 급했고 정말 아이를 정말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흑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한테 정말 거절당한 경험도 많고 아이가 막 거부한 게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막 리딩도 억지로 시켰던 기간이 사실 있어서 그때는 사실 의미가 참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아이한테 음, 고통만 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엄마들이 아이의 취향을 계속 관찰해 주면서 아이가 뭔가를 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도 저처럼 영어를 저는 전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림책도 아이들 엄마표 하면서 처음 접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마도 했으니까 그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보는 거. 그리고 음, 아이가 거부했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볼래? 하고 다시 주면 또 읽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 음, 책을 까인 책이 영원히 까인 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다시 읽는 책도 있고, 그때는 싫었지만